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요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이제 코스피 현 선물 수급 추이 그리고 연초 이후로부터 현물 수급 추이 코스닥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뭐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들 뭐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일단 먼저 뭐 어제 이슈 있었던 거 뭐 미국 비농업 뭐 발표됐던 거랑 그리고 이제 오늘 금통위가 있었죠. 기준금리 동결이 됐는데 뭐 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 부분 리포트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드갭이란 밸류에이션 지표로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 데이터를 통해서 S&P 대비, 뭐 나스닥 대비, 코스피 대비, 코스닥 대비해서 통화량 대비해서 증시들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수출액 전년동기비나 뭐 ISM 제조업, 비제조업은 뭐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코스피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 S&P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한번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그리고 이제 뭐 코스닥, S&P, 뭐 나스닥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 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니케이, 뭐 등등등등 뭐 지수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 종목들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제가 그냥 보고 있던 것들을 다 그냥 요일별 종목에 다 넣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은 현대차, 뭐 셀트리온, GS, NC소프트, 게임스톱 종목 살펴보도록 하고 뭐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뭐 지주들 다 하는데 뭐 이 지주 중에는 그냥 하나만 설명드리고 그냥 좀 밸류에이션 지표들만 한번 보여드리고 차트는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 뭐 수요일에는 SK하이닉스, 뭐 네이버, KT, 효성화학,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목요일엔 LG화학, 포스코, 뭐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LG전자, 뭐 한국기업평가, 테슬라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뭐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제당, DADNC, 아마존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화요일 종목들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증시가 뭐 나름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한 1.4%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피 200 삼성전자가 크게 하락을 했죠. 오늘 뭐 아무래도 좀 실적이 생각보다 이제 컨센보다 안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좀 디램 가격도 계속해서 안 좋고 뭐 그 부분의 영향으로 일단 1.7%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1.4%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이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 200이고 파란 색깔 영역 그리고 약간의 빨간 색깔 영역이 프로그램 순매수 구간, 순매도 구간인데 오늘은 거의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가 이끌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 순매도의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었었고 한 4천 거의 한 9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증시를 좀 끌어내렸었습니다.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 코스피 오늘 개인이 거의 한 1조 가량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기관 한 2천억 정도 매도, 외국인이 한 8,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 한 2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1,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700억 정도 매수, 기관 한 1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이 한 1,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개인이 2.6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다 매도 중이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여전히 누적적으로 매도 중이고 기관은 이제 매수 차익 거래 그러니까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할 수 있겠죠. 현물 매도하고 선물 매수하는 매도 차익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 수급 같은 경우는 73조로 지금 사상 최고치고요. 연초 이후로부터 뭐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다. 계속 생각이 되고 뭐 코스닥은 워낙 뭐 코스피랑 사실 뭐 차트가 뭐 유사하기 때문에 수급 차트가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이후로부터 여기도 거의 13조 정도 뭐 사상 거의 최고치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 수급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이제 일단 뭐 어제 미국 9월 비농업 고용이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예상치 이제 50만 명을 하회하면서 19만 4천 명 정도 뭐 좀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좀 어려움 때문에 일터 복귀가 좀 막히고 있는 거 결국 이제 구직자는 많은데 이제 구인은 많은데 회사가 이제 사람을 좀 뽑으려고 하는 건 많은데 이제 결국 사람들이 좀 안 돌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업률 같은 경우 예상치가 5.1이었는데 실제로 4.8 나왔거든요. 이제 경제 활동 인구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하락을 했다. 근데 사실 시장의 반응도 그렇고 뭐 이 정도 뭐 그냥 고용이 좀 안 좋은 거 가지고 뭐 테이퍼링 연기는 되지 않을 것 같다. 결국 이제 11월 FOMC에서 결국 테이퍼링을 발표를 한 것 같고요. 11월에 시행을 하든 12월에 시행을 하든 결국 발표는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기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 같은 경우는 고용 시장이 아직 정체됐다라고 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주장이고요. 계속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부채 한도 설정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근데 뭐 사실 좀 복잡하게 이제 들어가면은 뭐 예전에 이제 인플레이션 하고 이제 뭐 통화 이거 재정정책 흐름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강의를 하나 올린 게 있지만 사실 미 재무부랑 연준에 대한 구조를 알면 사실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건 아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냥 사실 좀 매우 이제 사실 불공정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미국 정부의 그 중앙은행 시스템 자체가 이제 부채 한도를 없애준다는 것 자체가 결국 중앙은행 이제 사기업인 중앙은행에 이제 날개를 더 날아주는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뭐 나머지 부분은 뭐 다 설명은 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국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금통위에서 오늘은 동결을 했고요. 이제 두 분 이제 임주원 이제 서영경 이제 위원이 좀 소수 의견 인상 0.25bp 인상을 조금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오늘 뭐 기자회견을 저도 뭐 사실 들었었는데 뭐 거의 뭐 11월에는 올리겠다 뭐 그런 뉘앙스였었고 이제 원래 뭐 점진적으로 이제 한 부분을 이제 좀 약간 이제 적절히로 변경을 하면서 실제로 좀 생각보다 이제 매파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오늘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한 10bp 각 트렌치별로 만기별로 거의 한 0.1% 정도씩 좀 많이 상승을 했고 또 물가 전망치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해 이제 8월에 2.1%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번에는 2.5%까지 바라보면서 물가 전망치는 계속 좀 올라가고 그 부분도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금리가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차트도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저는 뭐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금리는 단기적인 고점은 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조금 이따 차트를 볼 때 같이 보도록 하고 약간의 조정 후에 그 다음에 전 조금 더 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 보면은 이제 파랑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빨간 색깔이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수치인데요. 그냥 높을수록 저평가고 낮을수록 고평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빨간색 1드갭이라고 하고요. 뭐 2019년으로 봤을 때 지금 많이 증시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워낙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 시계열로 봐도 뭐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입니다.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도 뭐 두 나라 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 특히나 미국 쪽이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는데, 보통 통상 패권 전쟁을 할 때 패권 1위국이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영향이다 라는 생각이고, 미중 무역 분쟁 끝나면 미국이 한국보다는 하락폭이 더 클 것이다, 아니면 이제 상승폭이 덜할 것이다 라고 이제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했다고 하면 이건 나눈 수치고요.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합니다. 페드 모형상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이제 종시 조정이 많이 꽤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상당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용장고 추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만에 거의 한 6천억 정도 좀 감소를 하면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2.6조 정도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뭐 생각보다 감소폭이 조금 빠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반대 매매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반대 매매의 영향과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서 계속 좀 주식담보대출이나 뭐 이제 그런 신용에 대해서 주식 관련된 신용들에 대해서 계속 좀 억제를 하는 게 영향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치는 상당히 높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은 하다라는 생각이고, 신용잔고를 이렇게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뭐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신용잔고 증감속도 같은 게 하락할 때가 항상 좀 조정을 나타냈었거든요. 결국 돈이 더 풀리기 어렵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뭐 좀 중기적으로는 전 더 크게 하락이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통화량 대비로 봤을 때는 통화량 지표의 M2 대비로 이제 S&P를 M2로 나눈 지표 같은 게 결국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고요. 닷컴버블 이후로 지금 사상 최고가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좀 빠지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고점 치고 빠지고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도 고점 치고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통화량 대비해서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일간 이제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총을 봤을 때도 원래 이제 과거 고점들을 넘은 상태에서 빠지고 있어서 뭐 충분히 저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봤을 때도 과거 고점들 이미 넘은 상태에서 빠지고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한국, 미국 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일드 스프레드로 한번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장기 추세는 200일 이동평균선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기 추세는 살짝이나마 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는 이제 위험 회피 구간에 들어섰다. 단기 추세도 뭐 지금 뭐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약간 좀 위험해 보인다. 살짝 조심을 해야 되는 순간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뭐 코스피 200부터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코로나 저점부터 해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1파, 2파, 뭐 3파, 4파 끝이 나고 여기까지가 5파로 1, 2, 3, 4, 5는 끝이 났던 것 같고요. 여기 이제 2파랑 4파 저점 그어서 뭐 이렇게 오랜만에 뭐 채널링을 해보면은 뭐 3파 고점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을 때 여기 고점하고 고점 다한 걸 봤을 때도 뭐 채널은 유효하지 않았나. 결국 이제 5파에서 뭐 적어도 여기선 매도를 못했더라도 여기가 이제 채널을 하회할 때 뭐 요 정도 때는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늦더라도 여기 2파랑 4파 저점을 그은 이제 여기 구간에서 조금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여기가 내려갔던 게 5파 고점 치고 여기까지가 A고 여기가 이제 B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C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이제 O랑 B랑 일단 고점을 좀 그어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A파 저점에다가 이렇게 그어 놓으면 또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좀 뭐 반성을 한번 해본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제가 이제 요 콜을 요때 딱 매수를 했는데 뭐 좀 욕심을 부렸던 거죠. 이제 좀 이제 여기가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딱 콜을 사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여기서 바로 반등이거나 여서 했었는데 뭐 좀 더 사실 좀 안전하게 간다라는 생각이었으면은 이 채널을 딱 넘고 나서 뭐 사면은 조금 덜 먹긴 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사실 뭐 그런 생각은 좀 있고요. 물론 이제 그때도 그걸 몰랐던 건 아닌데 그때는 조금 리스크 테이킹을 했다. 근데 결국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한 게 결국 이제 잘못된 방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두 가지 가능성 중에 결국 선택하지 않은 반대 방향이었구나라고 이제 후행적으로나마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그래서 C는 5파로 이루어지는데 1파, 여기가 2파, 3파, 4파, 이제 여기가 이제 5파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5파는 이제 거의 사실 끝이 났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머지않아 저는 반등은 하리라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먼저 일목균형표 개선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는 다 역전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볼린저 밴드도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일단 또 하단을 타고 있어서 뭐 그냥 추세만 봤을 때는 위험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뭐 RSI 같은 경우 일단 뭐 과매도 구간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뭐 아직 딱 매수 시그널을 또 여기도 아직까지는 나타내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 5파를 한번 봤을 때 근데 마지막 5의 5를 한 5분분 정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5의 5인데 이게 1, 2, 3, 4, 5로 하기엔 좀 파동이 안 읽혀서 저는 이제 뭐 1, 2, 3, 4, 5로 아마 미세하게 조금 더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일단 생각은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좀 이렇게 빠지고 나면 이제 머지않아 저는 뭐 이제 곧 반등은 하리라 일단 뭐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살짝 빠지고 반등하지 않을까 뭐 딱 그 정도고요. 좀 바로 뭐 장 초반에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면 뭐 안 빠지더라도 결국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좀 아직까지는 뭐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근데 뭐 여전히 사실 중주 추세는 좋지는 않거든요. 이제 결국 설사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A, B, C로 결국 저점을 보인다 하더라도 A, B, C가 큰 A고 그 다음에 이제 B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전 C로 또 빠진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계속해서 반등을 하더라도 이제 그때를 또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은 들고요. 이제 뭐 장기 추세인 구주봉을 보더라도 이제 뭐 볼린저 밴드 타던 거 내려오고 RSI도 뭐 매도 시그널 나오고 추세가 좋지 않고 뭐 3주봉도 파라볼릭 매도 나오고 전환선 하회하고 구일행 스팬 역정되고 MACD, RSI 다 매도 시그널 나와서 일단 주 추세 자체는 상당히 좋지 않다. 뭐 주봉상으로도 다 역전이 되어 있고요. 일단 추세는 여전히 좋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차트가 뭐 딱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결국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전조점이 결국 뚫리지 않았는데 오늘 뭐 뚫렸죠. 뭐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 못해도 내일 정도가 뭐 바닥이지 않을까. 내일이 바닥이지 않을까. 이 마지막 여기 5파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이렇게 살짝 빠졌다가 끝나지 않을까. 라고 뭐 일단 아직까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뭐 곧 반등하지 않을까? 뭐 사실 좀 더 빠진다 치더라도 뭐 저는 좀 반등할 자리지 않나. 근데 이제 그 반등이 뭐 확실한 반등이라기보다 그냥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만 일단 추세는 좋지 않아서 둘 다 결국 단기 반등 후에 결국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S&P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똑같이 여기도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여기가 1파, 2파, 뭐 3파, 4파, 5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5파가 이제 끝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고 여기 이제 5파 고점 치고 여기가 이제 A, B, C까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B 정도지 않을까 일단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번 120분봉 정도로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 이제 미국은 여기가 이제 A, B, C로 한 파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B인데, 이제 B가 A, B, C, A, B, C로 갈지, 아니면 그냥 여기가 그냥 A, B, C로 끝이가 나고 B가 나고 C가 갈지 봐야 되겠는데, 일단 그 부분을 딱 명확하게 할 수는 없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냥 상황상 A, B, C로 좀 갈 확률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미국은 좀 만약에 오늘 반등하고 끝이 난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고점을 넘긴다라고 하면은 S&P가 좀 이렇게 A, B, C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나스닥도 뭐 사실 차트가 너무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A, B, C, 그 다음에 A, B, C로 이제 한 파동 A파, B파, 그 다음에 이렇게 C파로 끝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B 오고 또 C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뭐 V 코스피 같은 경우엔 오늘 뭐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변동성은 뭐 저는 좀 빠진다라고 봤는데, 일단 뭐 지금 당장은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뭐 사실 추세 자체는 좋다. 근데 이제 결국 저는 뭐 좀 올만큼 오지 않았나, 좀 조정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사실 추세상은 아직까지는 뭐 딱히 흠잡을 게 없다, 뭐 딱 그 정도인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다 역전돼 있어서 뭐 지금 당장은 추세는 좋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뭐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도 뭐 오늘 뭐 좀 우리나라 이제 휴장일 때 어제 좀 반등을 했다가 1.6%, 오늘 좀 다시 되돌림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이제 1, 2, 3, 4, 5로 한 파 끝나고, 이제 이게 그냥 ABC가 끝이 났을지 아니면 이렇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좀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게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여기가 이제 상승 파동의 끝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조동 파동에. 근데 결국 이렇게 나오냐, ABC가 이렇게 나오냐, 이게 ABC가 끝이 났냐.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좀 중기적으로는 빠진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유로스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A, B, C, A, B, C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A, B, C로 나올지, 아니 그냥 여기가 이제 B여서 바로 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기간상 제가 봤을 때 이렇게 A, B, C로 나오고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항생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여기가 아마도 A, B, C가 나온 것 같기 때문에 B 정도는 언제든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 다음에 이렇게 C로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여기가 아무래도 한파 끝이 나고 뭐 머지않아 여기도 이렇게 좀 조정 파동은 오지 않을까, 위로 가는 조정 파동은 좀 오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특히 뭐 중국 쪽은 뭐 계속해서 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일단 뭐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는 뭐 다 상방 추세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다만 뭐 언제든 좀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MACD를 봐도 그렇고. 근데 다만 추세상은 문제가 없고, 뭐 달러 원도 오늘 뭐 1200원까지 장중에 갱신하면서 최고치 기록을 했고요. 뭐 추세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뭐 저는 이제 국고채 금리 얘기할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금리는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생각은 듭니다. 뭐 WTI 같은 경우에도 어제 82달러 정도 장중 고점 기록한 후에 좀 꼬리가 나와서 좀 조정은 살짝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추세상은 전혀 문제는 없다, 딱 그 정도인 것 같고. 금 같은 경우는 뭐 실질금리가 지금 그냥 계속해서 횡보 수준이어서 일단 아직까지는 횡보하고 있는데, 결국엔 테이퍼링하고 하다 보면 실질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은 좀 이렇게 빠져서, 금이랑 반대로 가거든요. 금 올라가면 실질금리 올라가면 금은 떨어지기 때문에 빠졌다가 올라갈 때 그때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구주봉으로 보더라도 좀 깔끔하게 5파 모양 나오고 있거든요. 1, 2, 3, 4, 5로 딱 고점 치고 나서 이제 고점을 딱 정확하게 쳤는지까진 모르겠지만 뭐 머지않아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조정은 나타날 것 같다. 근데 이제 결국 조정이 이렇게 긴 파동으로 좀 나타난 이후에 더 크게 랠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전고점 넘지 못했기 때문에 전 5파를 향해 지금 5파의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전고점을 넘는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고점에 온 것 같고, 금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미국은 조금 더 가서 고점을 칠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종목 보기 전에 일단 뭐 키스콜딩스 일단 보유하고 있는 거 한번 살펴보면은,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 오늘 그래도 뭐 증시 빠지는 거 치고는 뭐 반등을 했고요. 한 0.96이니까 한 1% 정도 반등을 했죠. 일단 뭐 120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일단 뭐 좀 잘 반등을 한 상황이고 일단 뭐 구름대도 상회는 하고 있어서 일단 물론 내일 되면 이제 구름대가 아예 사라집니다. 이제 공중에 허공에 뜨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구름대가 없을 때, 얇을 때가 이제 사실 위든 밑으로 급락이든 급등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빨리 좀 올라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일단 뭐 추세 자체는 뭐 지금 엄청 좋지도 엄청 나쁘지도 않은 그냥 딱 횡보적인 추세다 라는 생각입니다. 좀 기간 조정은 살짝 있어서 뭐 저는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거의 한 21,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뭐 저는 한 6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충분히 내재 가치는 더 좋은 회사다 라는 생각이고, 여기도 뭐 자사주 매입했던 거 뭐 소각하고 뭐 무상증자하고 뭐 그런 주주 환원 정책 하는 게 일단 뭐 주가를 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샀던 게 이제 한국금융지주랑 이제 키움증권이었는데, 일단 키움증권 자체는 좀 많이 빠졌죠. 2.8% 정도 이제 빠졌는데 결국 아직 전저점은 깨진 않았거든요. 여기 그냥 깨면 미련 없이 일단 매도를 할 생각이고, 일단 왜냐면 떨어지는 칼라를 샀기 때문에 지금 많이 조정을 보이긴 했죠. 사실 거의 한 60% 정도 빠졌는데 고점 대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떨어지는 칼라를 사서 리스크는 충분히 있는 행동이긴 하거든요. 전저점 깨면 바로 그냥 손절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그때 조금 안전하게 조금 추세를 다시 한번 보고, 근데 결국 저는 이제 비판은 곧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뭐 좀 많이 하락한 만큼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였고,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움직임은 없었고 그냥 보합으로 끝났고, 여기도 똑같은 컨셉으로 이제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여기도 뭐 수요일에 하는 목요일에 하는 종목입니다만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뭐 기대 수익률 상당히 이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주식이 이제 저평가고, 파란색이 주가고요. 이제 연두 색깔이 기대 수익률인데, 높을 때 저평가고 낮을 때 고평가인데 뭐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까지 와서 그냥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싼 구간이다 라는 생각은 들고요. 한국금융지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만 일단 추세가 좋지는 않다. 딱 돌아서면 근데 비파 정도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라는 생각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이나 DB손해보험 지금은 제가 그냥 팔아서 들고 있진 않지만 일단 결국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더 갈 것 같다. 뭐 구주봉으로 봤을 때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좀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이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좋은데 이제 추세까지도 좋아졌기 때문에 뭐 굳이 매수를 한다가 치면은 결국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DB보다 현대해상이 좀 더 낫지 않나. 결국 현대해상은 기대 수익률이 한 14% 되지만 DB손해보험은 현대해상은 지금 거의 한 18%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자본 적정성은 분명 여리한 건 맞는데 이때까지 안 좋았던 좀 추세가 이제 붙은 상황에서는 뭐 산다고 하면 현대해상이 좀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고, 일단 개인적으로 비판은 올 것 같아서 일단 비파 고점에 살려고 하는데, 뭐 내일도 상황 봐서 뭐 좀 괜찮다 싶으면은 보험사 이 손보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뭐 DB손해보험도 이제 뭐 포함해서 살지 안 살지는 좀 추세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 손보사는 계속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언제든 살 수 있는 상황이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지주 쪽에서 만약에 하나를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금융지주가 지금 가장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뭐 이제 월요일날 종목이긴 하지만 뭐 제가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 우리금융지주 기대 수익률이 거의 뭐 어마어마하죠. 한 19% 정도 되나요? 상당히 높거든요, 기대 수익률이. 근데 하나금융지주 한 15%, 한 1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좀 낮다고 보고요.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은행이어서 상당히 좀 저평가가 컸어가지고 많이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조금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지 않았나. 그래서 뭐 사실 JB보다는 하나가 낫고 하나보다는 우리가 낫고 두 개 산다고 치면 우리 하나가 가장 나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KB는 뭐 좀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까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제 별로까지 내려온 것 같고요. 한 4%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신한도 뭐 KB보단 싸지만 뭐 둘 다 이제 조금 살짝 메리트는 떨어지지 않나. 결국 우리랑 하나인데 하나가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낫다. 훨씬 많이 싼 것 같다. 일단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오늘 종목들 설명드리면, 이제 오늘 현대차, 셀트리온, GS, NC소프트, 이제 게임스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부터 먼저 보면은 현대차 뭐 현재 주가 2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연구 성장률 3%에 나머지 뭐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는 뭐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꽤 크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한 47,000원 정도가 적정하다 나오니까 실적이 이 실적 전망치보다는 훨씬 더 잘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아니면 이제 림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FCF 계산했을 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이는데, 림으로 계산했을 때 그냥 지금 적정하다. 뭐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상대 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상당히 뭐 낮은 수준이죠. 과거 대비했을 때는. 그래서 뭐 지금은 싼 거는 아니고 오히려 비싼 편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과거 대비했어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살펴보면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좀 기준선도 이제 넘어가지고 뭐 저는 좀 비파 정도 반등은 있을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언제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A파, B파, C파 뭐 이렇게 좀 단기 반등은 언제든 있을 수 있다, 뭐 그 정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살펴보면 현재 주가 한 21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여기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꽤 있어 보인다, 많이 좀 있어 보인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뭐 림으로 계산하더라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는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이제는 뭐 상대가치 평가로는 좀 약간 살짝 최근 기준으로 2017년 이후로는 뭐 싼 편까지는 내려온 것 같습니다. 워낙 그냥 상대가치 평가로도 과거부터 좀 고평가를 받고 있던 종목이니까 그냥 과거 기준으로 2017년 이후로는 좀 저점까지는 왔다 라는 생각은 들고요. 상대 평가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를 봤을 때 이제 뭐 여기도 뭐 사실 결국 이제 A파, B파, 뭐 C파가 어디까지 끝일진 모르겠으나 결국 끝이 나고 B파가 언제든 좀 반등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고, 뭐 그 다음에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 뭐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GS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한 45,000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112%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 뭐 림으로 하나, FCF로 하나, 뭐 그 정도 똑같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여기는 이제 지금은 싼 구간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GS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은 하고 있지만 뭐 사실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싸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뭐 차트로 봤을 때도 이제 구름대 상단에서 딱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 뭐 추세는 좋은 추세다. 뭐 조금 우려되는 게 MACD 정도는 있지만 그냥 추세 자체로는 괜찮아 보인다 생각은 들고, 그 다음 이제 구주봉 봤을 때도 MACD 호전되고 뭐 전환선은 넘어서 뭐 차트도 이 정도면 괜찮은 차트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살펴보면 NC소프트면 현재 주가 한 6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저는 뭐 그냥 거의 지금이 그냥 적정한 수준이다, 뭐 실적 전망치 저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적정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 봤을 때는 뭐 이제는 뭐 거의 싼 영역에 이제 슬슬 가고는 있다 뭐 생각은 듭니다. 뭐 엄청 과거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기준으로 많이 싸졌다 라는 생각은 들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를 봤을 때 이제 뭐 오늘 신저점 찍어서 이제 뭐 결국 뭐 머지않아 좀 반등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도 이제 A, B, C 빠지고 나서 뭐 결국 비파 반등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근데 반등 나온 다음에 더 빠지지 않을까. 뭐 일단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스탑 한번 보시면은 게임스타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아직까지 전환선은 상회했지만 기준선은 좀 못 넘고 있고 뭐 추세 자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일단 뭐 MACD 매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펀더멘탈이 안 되는 종목은 뭐 저는 굳이 뭐 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올라가도 그거는 그냥 내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뭐 기준선 미치기 때문에 뭐 추세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뭐 딱 그 정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그냥 종합적으로 결국 살짝 한번 뭐 살짝 빠졌다가 좀 올라가는 거, 내일은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살짝 좀 빠진 상태로 출발했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올라가거나, 뭐 저는 뭐 사실 거의 바닥은 온 것 같다. 근데 결국 이제 그 바닥이 전고점을 뚫을 만큼의 바닥은 아니고, 결국 또 다시 이제 재차 조정, 반등 한번 보였다가 더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좀 더 빠진다. 라는 생각은 들고요. 요즘에 이제 리포트들에 이제 드디어 이제 좀 실질금리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유동성 관련 내용을 얘기를 안 했었네요. 이제 오늘 유동성 관련된 거 월요일날 이제 우리나라 휴장이었다 보니까 이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면은, 뭐 전주 대비해서 뭐 사실 유동성 좀 업데이트된 거 한번 살펴보시면은, 뭐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좀 증가를 했고요.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은행에 쌓여있는 고객들의 돈이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 이제 통화재정정책 흐름 나오는 영상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뭐 좀 어렵다 생각하시면 그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쌓인 돈은 좀 증가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재무부 일반 계정은 이제 미 재무부가 이제 결국 국채 발행해서 만들어 놓은 그냥 현금이다. 쓸 수 있는 현금인데, 부채 발행 한도 협상할 때까지 결국 이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유예는 해서 결국 연말까지는 좀 유예가 되긴 했죠. 이제 연말까지 좀 유예가 돼서 조금 소폭은 개선되리다 생각은 들지만, 결국 연말 이내에 좀 해결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많이 감소를 하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재정정책이 결국 집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만큼 빠진 게. 금액이 그래도 뭐 상당하죠. 0.2라고 치면은 거의 뭐 1.6조 달러가 재정정책에 뭐 지출이 됐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연방준비은행 총자산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사실 양쪽 하나 하다 보니까 증가를 하고 있고, 뭐 부채 계정도 결국 자산의 반대 계정이 부채죠. 자본이랑 부채 합쳐서 자산이 되는 거니까 자본은 큰 변동이 없다 쳤을 때 부채도 그만큼 뭐 늘었다. 전주 대비는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뭐 추세 자체로는 늘고 있다. 그 다음 예대율은 뭐 살짝이나마 좀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근데 이제 이 예대율이 올라갈 때가 이제 조금 증시는 역으로, 저는 아마 이제 금리 상승 좀 압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때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증시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실질금리가 낮다인 것이고요. 증시가 이제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게 과거에 실질금리가 많이 낮아서인데, 이 실질금리가 결국엔 테이퍼링 하면은 0에서 뭐 최대 1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때 증시는 결국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이번 비파 이후에 이제 가마 그때가 이제 시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소설이긴 합니다만, 일단 비파가 제가 봤을 때 오긴 할 것 같고요. 이제 그 비파가 올 때까지 갔다가 결국 이제 다음 달 이제 미국 이제 정책금리 이제 4일날 결정이 되죠. 이때 아마 이제 테이퍼링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 전에 아마 저는 좀 노이즈가 생기거나 이 테이퍼링 발표할 때 뭐 이때쯤 이제 실질금리 올라가면서 이제 노이즈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보다 뭐 비파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않을까. 좀 짧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차트랑 같이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뭐 본다고 치면은 그냥 여기가 이제 5파 고점 치고 나서 A파, B파, C파로 뭐 결국 머지않아 곧
이게 큰 A파로 조정은 끝이 날이라 생각은 하고요. 간단하긴. 이제 결국 이제 B파가 이렇게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408에서 420 뭐 한 이 정도 사이, 이 정도 사이에서 B파가 날이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인데 이 B파 나는 게 아마도 이제 테이퍼링 하기 전에 한 11월 4일 전쯤에 이제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계열이 한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빠질 거다 생각을 하고요. C파가 마지막 이게 B고 C가 될 것 같고, 그럼 결국 이제 5파 치고 이제 A, B, C가 이제 큰 것까지 다 끝이 난다 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약한 것처럼 보이긴 할 거거든요. 이제 인플레이션이란 게 결국 M2란 이 통화량, M2라는 통화량 자체가 증가할 때 원자재가 올라가면서 한번 이제 자산 가격이나 원재재가 올라가면서 1차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1차, 2차가 이 지급준비금이라는 생각을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1차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지금 왔죠. 지금 인플레이션 상당히 높은데 1차 인플레이션 이렇게 통화량 자체 M1, M2가 증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자재 가격 자체를 올렸기 때문에 통화량 자체가 증가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1차다라고 생각을 하면 2차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이렇게 지급준비금이라는 것이 이제 은행에 풀려있는 돈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돈이 풀린 돈이 결국 시중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사람들 인플레이션이 조금 괜찮아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것조차 이제 큰 A고 큰 B가 좀 나타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때부터 아마 이제 돈이 풀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돈이 풀리는데, 이 시대 돈이 풀리는데, 이게 시차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 가거든요. 근데 아마 뭐 한 1년 정도일 것 같은데, 그래서 꽤나 뭐 한 1년 정도? 이렇게 비파 좀 반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인플레이션 이때부터 나거든요. 한 1년 정도 시차 두고 나서. 이제 이때 생각보다 전 인플레이션 강하게 올 수 있다라고 봐서, 그때 이제 C로 빠지면서 이렇게 기나긴 이 1, 2, 3, 4, 5파 조정은 이렇게 크게 A, B, C로 일단 저는 좀 빠지지 않을까. 일단 뭐 지금은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론으로 봐도 아마 좀 그렇게 빠지지 않을까. 일단 뭐 지금은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지나가면서 보면서 봐긴 해야 되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지워버렸네요 혹시? 그래서 일단 뭐 그냥 아직까지 일어나진 않았지만 뭐 생각을 해본다 치면은 다 지워서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3, 4, 5 하고 지금은 이제 A, B, C고 여기서 이제 큰 A가 끝이 나고 지금 이제 이 B가 곧 오는 단계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때는 그냥 낙폭 많이 했던 거 사면 되지 않을까. 결국 B가 낙폭을 많이 한 만큼 A가 많이 떨어진 만큼 B도 반등이 좀 크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 B 다음에 이 C가 떨어질 때 이때 아마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 저는 일단 보험 쪽이 가장 좋지 않을까. 손보, 특히 이제 뭐 현대해상이 지금 제일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때 좀 올라갈 것 같고, 이 다음에 이제 B파 이때는 뭐 조금 보험이 약할 수도 있겠죠. 이때는 조금 또 이때 낙폭이 조금 컸던 거, 이 큰 A파의 낙폭이 컸던 걸 좀 매수를 했다가 재차 이제 떨어질 때 이때는 정말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때는 이제 금을 제대로 사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좀 금을 매입을 해야 된다. 이 B에서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부동산이나 뭐 리츠도 이때 매입을 해야 된다. 이때 좀 저는 더 가리라. 이때가 이제 인플레이션, 본격적인 2차 인플레이션이 좀 오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많이 빠지면서 뭐 시장에 약간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뭐 사실 떨어지는 게 이렇게 쭉쭉쭉쭉 빠질 확률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고요. 지금 당장은 제가 봤을 때 좀 결국엔 비파 반등은 좀 언제냐의 문제지 곧 오리라. 근데 이제 결국 그 비파 때 잘 팔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계속 빠지는 추세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굳이 이제 주장을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고 그땐 좀 의견을 바꿔야 되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제가 그냥 예상한 범위 내다. 뭐 두 가지 딱 여기서 갈림길이 있었는데 바로 반등하냐, 여기서 살짝 전저점을 깨고 1, 2, 3, 4, 5로 깨지냐, 뭐 둘 중에 하나였는데 1, 2, 3, 4, 5였다 라고 뭐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제가 봤을 때 뭐
저도 이제 뭐 거의 한 여기죠? 제가 한 여기까지 해치를 하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뭐 계속 방송 같이 들으셨던 분들은 뭐 사실 뭐 오히려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아직까지 생각이 되고, 뭐 좀 너무 이제 조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뭐 좀 마음 편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얘기가 많아지긴 하는데, 이제 사실 제가 주식을 살 때 일단 웬만하면 일단 밸류에이션이 좋은 걸 삽니다. 왜냐면은 좋은 걸 사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밸류에이션이 이제 비싼 거를 산다고 치면은 이게 낙폭이 아무리 컸다 치더라도 저 같은 게 이제 밸류를 좋은 거를 사는 게, 좋은 주식을 사는 게,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주식을 사놓고 갑자기 이제 쓰러져서 팔아야 되는데 못 팔 수도 있잖아요. 뭐 제가 갑자기 뭐 정말 이제 뭐 그냥 소설입니다만 뭐 한 3년간 뭐 예를 들어서 쓰러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근데 만약에 제가 그냥 차트는 안 좋은데, 밸류는 안 좋은데 잠깐 차트만 좋아서 샀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제가 팔 타이밍을 놓치면 사실 그 주식은 이미 망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더 빠졌을 테니까, 밸류에이션이 안 좋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결국 밸류에이션이 좋은 걸 사면은 내가 단기적으로 차트를 뭐 좀 잘 못 봐가지고 손절을 내가 못했다 치더라도 결국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밸류가 좋은 걸 사는 게 핵심이긴 하고요. 그래야 이제 설사 내가 물렸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다. 뭐 이게 1번인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밸류가 싼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긴 합니다. 근데 뭐 그래도 그 중에서 밸류가 싼 걸 사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차트가 좋은 거, 차트가 좋다는 건 결국 추세가 좋은 거죠. 뭐 이게 더 설명하기 좋은 것 같은데, 추세가 좋은 주식을 사고 추세가 꺾이면 팔자.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다. 이제 저처럼 이제 잠깐 비파를 먹기 위해서 떨어지는 칼날을 좀 선제적으로 들어간 경우는 있더라도 그때는 손절을 정말 철저하게 잘 하자.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을 설사 잡더라도 손절은 잘하고, 웬만하면 뭐 사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자인 것 같고요. 뭐 사실 뭐 요 두 개만 해도 주식에서는 뭐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1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둘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일단 뭐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일단 뭐 지금 당장은 낙폭이 큰 거, 뭐 제가 봤을 때 이거 키움이나 어디 갔죠? 제가 좀 시트를 좀 바꿔가지고 헷갈리긴 하네요. 이제 키움이랑 뭐 한투 같은 경우 좀 낙폭이 커 보이긴 하는데, 일단 여기도 비파만 맞다면 좀 반등은 세리라.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여기도 싸죠. 아까 차트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뭐 설사 제가 뭐 갑자기 이제 한 3, 4년 뭐 제가 어디 막 감옥에 들어가서 트레이딩을 못 한다 하더라도 싼 거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갈 거거든요. 1, 2년 안에 제가 봤을 때 조정 보이고 나서. 그래서 뭐 이런 거 좀 사는 거 괜찮고, 뭐 제일 그래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뭐 손보 같은 거는 지금 추세도 좋고 싸죠. 뭐 이런 거는 좋다. 이런 것도 좋다. 뭐 우리금융주주도 추세도 좋고 싸다. 뭐 이런 것도 좋다. 뭐 저는 뭐 일단 안정적인 건, 중기적으로 안정적인 건 현대해상, 뭐 우리금융주주 괜찮은 것 같고, 일단 조금 리스크는 있지만 단기적인 비파에서는 일단 뭐 키움이나 한국금융지주나 추세만 완전히 다시 한번 꺾이지 않는다고 하면 반등한다는 가정하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여기는 좀 리스크는 있어 보인다. 뭐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길어지긴 했는데,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